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오늘은 좀 저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16면으로 가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사업 재편 가속, OLED에 올 9조 쏟는다.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OLED, 보통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OLED의 그 설비에다가 9조 원을 투자한다.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OLED에 총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OLED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려 중국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매출 27조 7,902억 원, 영업이익 2조 4,616억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각각 4.9%와 87.7%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까지 20조 투자를 목표로 한 가운데 10조는 대형 OLED 패널에, 나머지 10조는 플라스틱 OLED에 투자한다. 최근 정부에서 허가받은 중국 광저우 대형 OLED 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 플라스틱 OLED에도 집중 투자해 폴더블 등 차세대 제품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에 건설 중인 중소형 플라스틱 OLED용 6세대 생산 라인 E6는 올해 3분기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네, 뭐 요 정도로 기사 읽는 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좀 발음을 그냥 OLED라고 제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계속 OLED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발음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냥 OLED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OLED. 예.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23일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결과는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다. 4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17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445억이에요. 그래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95%나 감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예.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게 좀 있다면 한 가지, 연간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1년 전체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은 약 2조 4,600억으로 아까 뭐 기사에서도 읽었지만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작년 4분기에 왜 이렇게 장사를 못했을까요? 4분기. 4분기는 뭐 아시겠지만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장사를 못했을까? 그래서 원인이 뭔가고 봤더니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환율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뭐 이런 것도 요인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12월 결산 법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상장사들 보면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요, 4분기 실적에다가 영업외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외에, 말 그대로 영업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거를 이제 4분기 실적에다가 4분기에 이제 회계를 하잖아요. 회계를 할 때 영업 외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 뭐 일회성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비용하고
판관비, 즉 판매비 및 관리비 이런 거, 그런 거를 한꺼번에 그냥 4분기 실적 그 회계상으로 다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또는 당기 순이익 이런 규모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 여기서 말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다는 게 뭐냐, 뭐 제 기억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면 1,600억 뭐 정도, 1,500억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R&D 비용 그게 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걸 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비교해갖고 95%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 뭐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워낙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이거보다 사실 진짜 가장 큰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3분기부터 계속 이어진 LCD 패널 가격 하락세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LCD 패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초만 해도 그 55인치 UHD 예? TV용 LCD 패널 그 단가가요, $213 정도 했었는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요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작년 9월에는 $183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예, 많이 하락했죠. 뭐가? TV용 LCD 패널 그 단가가, 즉 가격이, 예, 이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또 하나 LG 디스플레이 그 제품별 판매 비율을 보면은요, 참고로 TV용 패널이 4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모바일용 패널이 22%, 그리고 모니터용 패널이 17%,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북하고 태블릿용 패널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이 TV용 패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LG 디스플레이는. 예,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뭐 아무리 지금 뭐 그 사이즈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TV에 비하면 그래도 소형이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OLED 그 패널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중대형 패널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차이점인데,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 LG에서도 이제 중소형 그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지금 막 살펴본 것처럼 대형,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V용 패널, 예, 그게 주력이다, 아직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뭐 TV용 패널이 46%, 뭐 모니터용 패널이 17%,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패널의 거의 대부분이 다 LCD 패널이라는 겁니다. LCD 패널. LCD는 이제 액정이죠, 액정.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그 첫 글자를 따갖고 우리가 LCD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액정이에요, 액정. 그래서 이 말은 또 뭐냐면 OLED 패널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아직 10%가 채 안 될 거예요, 비중이.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LG 디스플레이에 어떤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TV용 LCD 패널 가격 동향을 체크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TV용 LCD 패널 가격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니까 말이죠. 예. 아직 오늘 이렇게 간만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는 왜 컨디션이 안 좋은지 발음이 이렇게 자꾸 꼬이네요. 예.
어쨌든 미안합니다. 예. 발음이 아까부터 혀가, 좀 굳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일찍 일어났네. 예. 그래서 이게 LCD 패널 가격을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런데 말이죠, 그 LG 디스플레이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뭐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예, 중국은 안 끼는 데가 없어. 그죠? 그 BOE 같은 업체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OE 같은 그 업체들이 올해부터 2018년 올해부터 대형 LCD 패널의 생산을 본격화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BOE는 올해 1분기부터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로 10.5세대 LCD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 내년 2분기에는요, BOE만 있는 게 아니야. CSOT라는 또 업체가 있어요. 예. 이 업체는 또 11세대 공장 가동을 시작을 한답니다. 내년 2분기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LCD 패널 가격이 하락을 더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LCD 패널 가격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곧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죠? 예.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걸 뻔히 예상하면서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파구를 뭔가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올레드 패널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올레드 패널. 그래서 그 중국 광저우에 얼마 전에 허가가 났죠.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줬죠. 근데 중국 광저우에다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55인치 TV 기준으로 연산 432만 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432만 대 정도로 생산해내는 그런 규모의 올레드 패널 공장을 2019년까지 건설한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다 공장을 세우냐, 그럼? 기존의 그 LCD 패널은 이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중국 업체 아까 다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프리미엄 TV 시장, UHD 같은 그런 프리미엄 TV 시장을 OLED, 즉 OLED TV로 재편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당연히. 근데요, 이것 또한 이 곧 경쟁 업체들한테 따라잡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강력한 존재가 또 있어. 뭐가 또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그건 뭐예요? LG 하면 또 빠질 수가 없죠. 예. 또 하나의 가족, another family. 이게 맞나? 영어로. 어디에요? 삼성이잖아요, 삼성. 예. 아까 뭐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도 했지만. 근데 이 삼성은 이제 QLED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QLED.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미는 OLED TV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OLED가. 그 유기물을 원료로 만드는데 이 삼성에서 밀고 있는 QLED 요거는 이 TV는 무기물을 원료로 해요. 무기물을. 그래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 OLED TV와 삼성이 밀고 있는 QLED TV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지금 불현듯 떠오르네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뭐 LG하고 삼성하고 또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거 갖고 지금 서로 시장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과거에 2000년대 중반쯤에 보면은 그 LCD TV하고 PDP 그 기억나세요? 폴리즈 디스플레이 판넬 그래갖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 첫 글자인데 두 개 갖고 또 박터지게 싸웠었어요. 그동안 그 옛날에 보면 LCD TV하고 PDP TV하고 예.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디스플레이 시장은요, 이긴 자가 다 먹는 시장이에요. 혼자 독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내외적으로, 예, 밖으로는 중국 업체한테 시달리고, 안으로는 경쟁자인 삼성 디스플레이 때문에 또 시달리고, 예, 그래서 이래저래 LG 디스플레이로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형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20조를 쏟아붓네, 뭐 9조 원을 쏟아붓네, 뭐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올레드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레드로의 사업 전환에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요런 그 이제 앞으로 그 올레드에다가 뭐 투자도 늘리고 올레드에다만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어제 23일 주가를 보니까 5.8%인가 5.9%에서 거의 6%대로 오히려 올랐어요, 주가가. 참 이상하죠? 예, 워닝 쇼크가 나왔는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 반대로 거꾸로 주가는 거의 6%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뭐 없고, 그래서 그 올레드 그쪽에다 이제 올인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공매도인데 그 저렇게 뭐 구조를 뭐 쏟아붓고 뭐 하려면 그 재원 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뭐 그거를 쏟아붓든가 뭐 하죠. 그래서 그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단 LG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뭐 저렇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공매도 세력은 좋아하는데 LG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했잖아요. 유상증자 계획 전혀 없다 이러니까는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공매도 이미 쳐놓은 세력들은. 그래서 뭐 그 공매도 세력 뭐 연관해가지고 뭐 주가가 뭐 오른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근데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예, 하여튼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게 더 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주가 상승에 있어서.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뭐 그건 지켜봐야 알겠죠. 오늘은 어떨지. 예.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만 하고 이어서 그 A19면인데요. 그 또 LG그룹 기사가 났어요. 또. 예. 럭셔리 후의 대륙은 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아니 후는 뭐고 호는 또 뭐야? 예. 후는 화장품 이름이죠. 예. LG 생활건강 그 기사예요. 보니까 그 LG 생활건강의 브랜드 이름 후, 그 화장품 그거고 대륙은 호 이런 헤드라인이 있다고 했잖아. 호는 뭐야? 한자네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좋아할 호. 그래서 참 제목도 참 잘 지었네. 예. 럭셔리 후의 대륙 즉 중국을 말하는 거겠죠. 중국인들은 호, 즉 좋아할 호, 좋을 호, 띵호와 좋아 뭐 이런 헤드라인이네요. 그래서 LG 생활건강 기사가 났는데 기사 좀 보죠. LG 생활건강은 2006년 고급 화장품 브랜드 후로 중국에 진출했다. 이후 10년간 20개가 넘는 브랜드 중 다른 브랜드 매장은 중국에 내지 않았다. 아, 그런가 봐요. 2016년 진출한 숨, 또 다른 브랜드, 숨이 중국에 내보낸 두 번째 브랜드였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두 개의 브랜드에 주력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은 위기 때 빛을 발했다. 다른 기업은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뭐 사드 때문이겠죠. 사드.
LG생활건강은 작년 중국 화장품 매출이 34% 급증했다. 중국 화장품 매출 증가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국내에서는 궁중문화 캠페인 왕실 여성문화 체험전을 여는 등 체험 중심으로 젊은 층 대상 마케팅을 펴고 있다며 지난해 5위 VDL 빌리프도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대네요. 그래서 이 매출이 얼마인가고 봤더니 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후는 작년에 1조 4,200억을 냈어요. 그리고 숨은 3,800억 매출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중에서 17%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 후와 숨 두 개의 브랜드를 합쳐서 2조의 매출을 올리고 이 가운데 20%를 중국에서 거두겠다는 장대한 목표를 정했다고 하네요. 예. 그 LG생활건강은 크게 사업부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그 기사에서 읽은 바와 같이 화장품 사업부가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음료 사업부하고 생활용품 사업부죠. 예? 생활용품 사업부는 뭐야? 치약 뭐 이런 거죠. 치약, 비누 뭐 이런 거, 샴푸 이런 거. 화장품 외에 음료 사업과 생활용품 사업도 사상 최대 실적에 기여했다. 음료 사업 부문은 매출 1조 3,789억, 영업이익 1,272억을 올렸다. 끝으로 생활용품 사업은 지난해 매출 1조 5,804억과 영업이익 1,670억을 기록했다. 그래서 뭐 기사의 핵심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사드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여기 뭐 소 제목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드 여파. 후 날리고 말장난인가? 후 날리고 LG생활건강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런 기사인데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LG그룹은 LG화학하고 LG생활건강이 먹여 살리고 있다. 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작년 매출이 6조 2,705억, 영업이익은 9,303억으로 나왔어요. 예. 어디가 LG생활건강이 2005년부터 1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예. 좀 다소 놀랍습니다. 예. 중국발 사드 보복 와중에도 이 정도 실적이면 선방을 한 거다. 예. 선방을 했다. 그 차석용 부회장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 차석용 그분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LG에서 일하신 지가. 예. 그래서 이 LG생활건강의 1등 공신은 제가 봤을 때 그 차석용 부회장님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분이 참 능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분이. 실제로도 주가의 과거 이렇게 보면은 과거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를 보면은 그분이 부임을 하고 나서 LG생활건강 주가가 3년 동안 약 15배가 뛴 적이 있었어요. 예. 능력자십니다. 예.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유 씨 아시죠? 도깨비에 나왔던 공유 씨. 공유 씨가 중국 잡지 표지 모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갖고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좀. 예. 그래서 제가 그 LG생활건강의 주가 차트를 봤는데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즉 오늘 1월 24일이잖아요. 1월 24일이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즉, 만약에요, 오늘 그 5일선이 60일선을 뚫고 만약에 오늘 내려가면, 이거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이거는 음봉이 나오면, 뚫고 내려가면,
당분간은 하락 추세가 나올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반대로 61선을 막 받치면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 전고점 돌파를 노려볼 만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혹시 LG생활건강을 한번 매수해볼까?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주가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매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 주가 움직임을 잘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요 딱 이 기사 2개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이 있어갖고 새벽 5시 반에 좀 일어났더니 이게 아주 그냥 죽겠네요 지금. 그래서 느끼신 분들은 이거 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지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혀도 막 꼬이고 지금 발음도 안 되고 오늘 그냥.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하면 제가 민폐인 것 같아서 오늘은 딱 2개로만 마치겠습니다.